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은 신체와 정신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산소 운동의 가장 눈에 띄는 효과 중 하나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며 이에 따라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환의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모되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여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됩니다. 특히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켜 몸매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정신 건강에 관한 이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고 불안을 줄여주며 심리적 안정을 찾게 도와준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이에 따른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인지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운동 중 산소 공급이 증가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뇌의 기능 향상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매일 유산소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하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을 일상의 중요한 일부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구축해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나도 다이어트 유행에 빠져들곤 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감량 성공담과 새로운 다이어트 비법은 귀를 잡고 날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다이어트는 언제나 요요라는 무서운 친구를 동반했고 내 몸은 늘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어렵게 느껴질까? 내리막길을 걷는 동안 나는 여러 전문 서적을 읽고 다이어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자문을 구했다. 가장 먼저 잘못된 다이어트 신화를 깨야 했다. 우리는 흔히 굶어서 버티면 살이 빠진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는 오히려 우리의 몸을 굶주리게 만들어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결국 더 적게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변하게 만든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이후에 더 많은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극단적인 운동이 체중 감량의 열쇠라는 신화도 있었다. 물론 운동은 다이어트에 있어 중요한 요소지만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는 적정량이 필요하다. 지나친 운동은 피로도를 높이고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하게 된다. 내가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혼자 장을 본 뒤 야심찬 계획을 세우면서 이는 가끔 나를 병원에 가도록 만들기도 했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지속 가능한 습관이다. 5일 굶고 2일 폭식하는 것은 몸의 독이다. 대신 매일 조금씩 칼로리를 고려한 음식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는 충분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적정량의 단백질을 포함시키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선택하게 되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해라. 인간의 몸은 누구나 다르고 그에 맞게 다이어트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 친구 중에는 유제품이 다이어트에 잘 맞고 나는 유제품 섭취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하면서 다들 다름을 느꼈다.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했다. 다이어트를 위해 한 가지 음식만을 고집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다양한 식품 그룹을 포함하고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단기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건강을 바라보아야 했다.
우리는 흔히 주나 달 단위로 살펴보지만 중요한 건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익히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문물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였다. 스트레스는 배고픔을 부추길 수 있으며 계획을 방해한다. 한 번쯤은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했지만 이제는 운동으로 또는 친구와의 대화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 결국 다이어트란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삶의 전체 방식을 변화시키는 점이었다. 다이어트를 위한 제일 중요한 열쇠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과거 내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신화들을 깨부수고 올바른 접근을 통해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다이어트는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일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윤희는 상쾌한 기운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지난 밤부터 오늘 아침을 어떻게 건강하게 시작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로부터 건강검진 결과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이후로 윤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진정으로 몸을 관리하기로 결심했었다. 윤희는 침대에서 벗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산들 바람이 그녀의 기운을 북돋우며 아침 공기를 맑고 상쾌하게 만들었다. 싱크대 옆에 놓여있는 커피 머신을 지나치며 윤희는 오늘은 커피 대신 딸기와 바나나가 듬뿍 들어간 스무디를 준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냉장고에서 신선한 딸기와 유기농 바나나를 꺼냈다. 제철 과일이라 그런지 딸기는 유난히 붉고 달콤했다. 윤희는 블렌더에 딸기 한 움큼과 반으로 썬 바나나를 넣었다. 거기에 플레인 요거트를 한 컵과 아몬드 우유, 약간의 꿀을 추가하여 건강한 단맛을 냈다. 모든 재료가 블렌더 안에서 잘 섞일 때까지 몇 초를 기다리며 그녀는 스무디가 완성될 생각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스무디가 블렌더에서 돌아가는 동안 윤희는 곁들여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오늘의 메뉴는 아보카도 토스트. 그녀는 바삭하게 구운 통밀빵 위에 싱싱한 아보카도를 얹고 약간의 레몬즙과 소금을 살짝 뿌려 간을 조절했다. 그 위에 선명한 색깔의 방울토마토와 신선한 루꼴라를 더하니 금세 예쁜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윤희는 창가에 자리 잡았다. 창밖엔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는 이웃집 고양이가 살금살금 산책을 시작하고 있었다. 윤희는 스무디를 한 모금 마시며 시원하고 달달한 맛에 만족스러워했다. 이어서 아보카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바삭하게 구운 빵과 부드러운 아보카도의 조화로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윤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날의 일정을 떠올려 보았다. 중요한 미팅도 있었고 오후에는 오랜 친구와의 점심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출근 전 가볍게 요가를 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건강하게 시작한 아침이 그날 하루 종일 자신에게 활력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충전한 윤희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 건강한 식단은 그녀에게 단순한 아침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매일의 시작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윤희는 빛나는 햇살과 함께 문을 나서며 건강한 선택이 가져다줄 더 많은 변화와 맞이할 새로운 하루의 기대감을 품고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네 번째 이야기. 내가 처음 단백질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때는 대학교 2학년 때였어. 그때 나는 갑작스럽게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지. 매일 아침마다 피로가 사라지지 않았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이 되지 않았어. 그러던 중 운동학을 전공한 친구가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는 게 어때? 라고 권유했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단백질의 중요성을 몸소 깨닫게 되었어. 단백질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야. 단백질은 근육, 피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각종 효소와 호르몬의 원료로 사용돼. 특히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려고 한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지. 또한 신체의 회복과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즉, 체력 회복과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은 필수적이야.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g부터 1.6g까지 권장돼. 다이어트를 합리적으로 하면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어. 이후 나는 다양한 단백질 섭취 방법들을 시도해봤어.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끼니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이었지. 아침에는 계란과 키노아 샐러드를,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현미밥,
저녁에는 연어 혹은 두부 스테이크를 먹었어.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운동 후나 오후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나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기도 했어. 하지만 섭취하는 단백질의 질 또한 중요하더라. 고기나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어 좋았지만 식물성 단백질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어.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콩이나 렌틸콩, 치아씨드 등도 자주 식단에 포함했지. 또한 지나치게 단백질만을 강조하기보다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 후 나는 체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었어. 이런 변화를 겪고 나니 내 친구의 조언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 단백질 섭취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섭취할 것인지도 정말 중요해. 단순히 섭취량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질 높은 단백질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나만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실감했지.